저는 눈앞에 있는 분홍머리 여자가 며느리 다영이일 거라 확신하며 말했어요. 다영아, 너 다영이 맞지? 응? 나야. 네가 데리러 오기로 한 네 시어머니 말이다. 하지만 제 말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분홍머리는 눈을 느리게 꿈뻑이더니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곁에 있던 나무에 비벼 끄고 바닥에 침을 탁 뱉더니 쌀쌀맞은 투로 말하더군요. 아니요? 전 그쪽 같은 할머니 모르는데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포항에 살고 계신 최 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최 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속 이름이나 상호는 모두 가명입니다. 저에게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실상은 뭐랄까. 그냥 사람하고 사물이 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덕분에 애로사항도 많았어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두 번째 만남에서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좋게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사람을 코앞에 두고 무시하는 건 너무하군요. 같은 오해를 들은 적도 있었고 일하거나 학교 다닐 때도 사람의 얼굴을 외우지 못해 그들의 특징을 기억하려 했었어요. 그래도 저같이 인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어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특징을 캐치해서 잘 알아보려고 하죠.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기능 하나가 퇴보하면 다른 것들이 더욱 예민해진다고요. 저의 경우에는 후각이랑 촉각이 그러했어요. 얼굴을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사람을 알아보려다 보니까 그 사람 본연의 냄새나 자주 뿌리는 향수 같은 걸로 사람을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름 혼자서 연습한 결과물이기도 했죠. 저처럼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컨디션에 따라 인식 정도도 달라져서 정말 몸이 안 좋은 날에는 마트같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족도 못 알아보거든요. 덕분에 서로 어디 있냐고 전화로 한참 찾은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제가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존재는 세상에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들 바름이랍니다. 엄마는 왜 가끔 내 얼굴을 못 알아봐? 학교 입학식이 끝나고 입구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속에서 제가 바름이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나름 우리 바름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는데 저도 제 아들만은 어디서든 알아보고 싶은데 장애라는 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그날 실감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바름이가 가방에 파란 리본을 달고 왔더라고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잖아요. 색은 남자의 색이었지만 여자나 할 법한 리본을 가방에 달고 왔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바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방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이 리본을 보면 날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바름이를 꼭 안아줬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은 좋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무섭거든요. 특히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사람 얼굴만이 아니라 사물도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조심하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이곳저곳을 빨빨거리며 다녔던 것은 바름이가 어릴 때뿐이었어요. 봐라, 바름아.
저곳이 법원이고 그리고 저곳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야. 자, 저기 가서 일하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식장애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 간의 작은 인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릴 적 경험한 견문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한 걸 오해해서 끊어진 인연이 너무 많았고, 낯선 곳이 두려워 가지 못한 장소들 또한 많았거든요. 제 아들 바름이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길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주제에 어린 바름이의 고사리 손을 붙잡고 이리저리 다녔던 것 같아요. 기를 수도 없이 외우고 가서도 코앞에서 찾지 못해 정작 바름이가 제 손을 이끌고 간 적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바름이가 최대한 넓은 세상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양한 직업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큰 생각을 가지길 바랐죠. 그 덕분인지 바름이는 어릴 적부터 경제랑 회계 쪽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어엿한 회계사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엄마, 이제는 리본 대신 이 팔찌로 저를 알아보시면 돼요. 바름이가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날, 녀석은 저에게 짙은 파란색 가죽 팔찌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걸 선물한 녀석의 팔에도 똑같은 팔찌가 매여 있었죠.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거라는 팔찌에는 제 이름과 녀석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바름이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언제 어디서든 절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항상 이 팔찌를 차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 자라준 아들이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집착을 하고도 싶었지만 저는 그냥 일찍부터 녀석을 자유롭게 놔주었어요. 행복한 어르신 채널에서도 비슷한 사연들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자식에게, 특히 아들에게 집착했다가 좋은 꼴을 봤다는 걸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바름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주의였고, 덕분인지 바름이도 빠르게 자기 짝을 찾더라고요. 며느리 다영이는 예쁜 꽃병 같은 아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쁘고 좋았지만 막상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달까요.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는 그 아이의 직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어요. 희한한 건 비슷한 직업이면서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유치원 교사들 별거 아니에요. 맨날 자기들은 교원 자격증 따서 된 거라고 의시되는데 저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딸 수 있었다고요. 바름이랑 다영이가 결혼한 지 한 달쯤 되고 나서 들은 소리였어요. 대단한 대화도 아니었고 그냥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다영이 넌 보육교사니 아이를 잘 돌보겠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유치원 교사랑 차이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발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다영이란 아이의 결핍이 나중에 저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심하다는 것을요. 인식 장애가 있는 제가 다영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선 첫째는 바로 머리카락 색이었어요. 어머니 어때요? 색깔 예쁘죠? 핫핑크예요. 살다 결혼한 처자가 핫핑크로 머리를 물들이고 온 것도 처음 보고, 하필이면 그게 또 내 며느리라는 사실에 두 번째로 놀랐답니다.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맨날 검은 머리만 하고 다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 심리로 염색을 해본 거예요. 보상 심리라. 뭔 놈의 보상이 이리도 쨍한 핑크빛인지 어이가 없어서 그저 눈만 끔뻑였던 게 기억나요. 그나마 장점은 제 주변에 분홍 머리를 한 건 그 아이 하나뿐이라 제가 쉽게 다영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향수 냄새였어요. 이 말을 하면 제 얼굴에도 침 뱉는 거지만은 다영이는 정말 술집 여자나 쓸 법한 톡 쏘는 향수를 썼거든요. 너무 독해서 근처에 가기만 해도 다영이인 줄 알 법했고, 아니, 그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아예 향수 냄새가 한동안 머물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저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머리도 물들이고 향수도 특별한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며느리가 생각이 깊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름이에게 들어보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자기 취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죠. 문제는 다영이랑 바름이가 결혼 1주년을 맞아 해외여행을 갈 준비를 하면서 터졌어요. 엄마, 저희 결혼 기념 여행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나 말이냐? 다영이와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바름이가 불쑥 꺼낸 말이었어요. 그게 다영이와 협의되지 않은 거라는 건 딱딱하게 굳어버린 다영이의 얼굴 표정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었죠. 솔직히 저도 여행을 가고 싶긴 했어요. 그동안은 멀리 가는 게 무섭고, 무엇보다 길을 잃는 게 두려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꼼꼼하고 듬직한 우리 아들 바름이랑 같이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벌레라도 씹은 것 같은 다영이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휴, 무슨 소리야? 결혼 기념일 여행은 부부끼리 가야지. 난 괜찮으니까 둘이 잘 다녀와라. 엄마, 저희끼리만 가면 재미없어요, 엄마.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이참에 저랑 같이 가요. 오빠,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잖아. 어른께 너무 그렇게 강권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반찬 가져갈 때는 저에게 은근한 강권을 잘하는 다영이가, 이럴 때는 또 어른을 운운하며 강권하지 말라고 하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뭐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따라갈 생각은 없었지만요. 거듭된 권유에도 제가 가고 싶다고 하지 않자 바름이가 주제를 바꿨어요. 그럼 저희 여행 가기 전에 엄마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세요. 진작 받으셔야 했던 거 그동안 계속 미루셨잖아요. 그건 좀 혹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병원을 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막상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고 무섭다는 걸요. 특히 저는 당시 오래도록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라, 만약 갔다가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를 받을까 더 무서웠죠. 하지만 어차피 일이 된 거, 아들의 여행 권유도 뿌리칠 겸 결국 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나를 잡아서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SRT 기차를 탔죠. 모든 건 다 바름이가 해줘서 제가 딱히 신경 쓸 건 없었답니다. KTX랑 다르게 SRT는 수서역에서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약속 장소인 수서역 안에 스타벅스에 가보니 다영이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연히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홍머리와 멀리서부터 진동하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른 덕분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나름 반갑게 인사하는 녀석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름이는 일이 바쁘니 저녁에 만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다영이가 옆에 다가서자마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산뜻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향수는 아니었고 뭔가 인위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냥 일단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렇게 다영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보조석 차 서랍에서 자꾸 뭐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 거슬리는 소리가 나서 결국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서랍을 열었어요. 자꾸 뭐가 이렇게 달그락거린다니? 어머니, 잠시만요.
다영이가 뭐라고 더 하기도 전에 서랍을 열자 보인 건 전자담배였어요. 제가 눈을 끔뻑이며 그걸 집어들고는 다영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이거 전자담배 아니니? 아니, 바름이나 너나 둘 다 담배 피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왜 여기에? 말을 하던 제 입이 멈추었어요. 바름이는 애초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여자를 찾을 때도 술, 담배 안 하는 여자를 찾다가 다영이를 만난 거였는데 이제 보니 설마 다영이 너 우리 몰래 담배 피니? 다영이가 무어라 말은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향수 냄새를 뚫고 진동하던 산뜻한 향이 뭔가 했더니 이제 보니 전자담배 냄새였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 다영이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 바름이가 너 술, 담배 안 해서 좋아한 거 아니었니? 그런데 몰래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맞아요. 사실 저 담배 펴요. 피긴 피는데 자주 피는 건 아니에요. 자주 피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영이의 핸드백을 뒤졌어요. 그러니 곧바로 비슷한 전자담배가 또 나오더라고요. 차에 하나, 자기 가방에 하나. 언제 어디서든 필 수 있게 아주 착실히 준비해 놓은 거였죠. 그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자주 피지 않는 녀석이 이렇게 곳곳에 담배를 쌓아놓고 다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아니, 너 바름이한테 들어보니까 최근에 아이도 가지려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애가 이렇게 담배를 뻑뻑 펴대면 어쩌자는 거야?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에요, 어머니.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잠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희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영이는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사정? 무슨 놈의 사정이 있는데? 요즘 어머님, 남편이 집에 거의 안 들어오는 거 아세요? 맨날 출장에, 야근에 저 혼자 집에서 외로워 죽겠다고요. 저라고 담배를 피고 싶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걸 넘어서 그냥 나 도둑이고 이래서 도둑질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저도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바름이랑 다영이 생활을 제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당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핵심을 짚었죠. 그래, 바름이 출장이나 야근 때문에 네가 외로웠다고 치자. 그런데 그렇다고는 해도 네가 바름이한테 거짓말을 하고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지 않니? 제 말에 다영이가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고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갑자기 자기 쪽 차창을 여는 거 있죠. 알겠어요. 그럼 일단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럼 일단 잘못했다고 하겠다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다영이가 보이는 행동과 태도. 모든 게 너무 불량하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어라 말해보았지만 다영이는 이미 귀를 닫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더 뭐라고 해봤자 어머니 생각이 맞다고만 하실 거잖아요. 제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으시고요. 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바름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거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불량한 데다 대놓고 저에게 틱틱대는 말투까지. 아니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을 정도였어요. 생각해보니 지금껏 다영이랑 이렇게 깊은 갈등을 겪어본 적도 없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 싶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였죠. 그쯤 되니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더 대화를 지속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아무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담배 끊어라. 내가 바름이한테 말하기 전에. 저로서는 많이 참은 말이었어요. 만약 사귀던 중에 이런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거짓말도 넘어가선 안 된다며 헤어지라 했겠지만 이미 둘은 결혼한 사이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이혼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 그렇지 않아도 일 때문에 바쁜 바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제가 눈 딱 감고 참아준 거였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영이는 여전히 틱틱대더군요. 다 왔어요. 내리세요. 이것 봐라. 다영이의 돌변한 무례함에 화가 나서 그런 아이를 잠시 노려보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며느리랑 싸워서 무엇하랴 싶어서 최대한 다영이를 무시하며 검사를 받았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종합검진을 모두 마치고 다시 다영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름이네 회계 사무실에 갔어요. 제가 가자마자 바름이가 반색을 하며 맞이하더라고요. 엄마 오셨어요? 검사는 어떠셨어요? 여전히 친절하고 자상한 바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영이 때문에 불편하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답니다. 정바름 회계사무소. 이름만 들어도 아주 반듯한 아들의 사무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보조로 일하는 직원만 벌써 2명이나 있었거든요. 제가 인식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사무실 여직원 중 하나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나중에 서울에서 길 잃어버리셔도 정바름 회계 사무소 가달라고 하면 기사님이 바로 여기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한마디로 길을 잃어도 된다는 소리였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바름이 다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다영이가 언제 제 앞에서 틱틱대었냐는 듯 바름이 앞에서는 저한테 아주 아양을 떨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이 고기 좀 더 드셔보세요. 오빠도 고기 먹어봐. 난 괜찮아, 다영아. 너부터 먹어. 나야말로 괜찮은 걸 뭐. 난 어머님이랑 오빠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 저랑 둘이 있을 때랑은 180도 다른 모습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니?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어요. 바름이 앞에서는 이렇게 자상한 아이가 어떻게 아까 저한테는 그럴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입이 근질거리던 와중에 바름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다영이가 결국 저를 긁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여자끼리의 비밀 지켜주시는 거죠? 여자끼리의 비밀, 무슨 소리니? 뭐긴요. 아까 전자담배 이야기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머니만 비밀 지켜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 볼게요. 최대한 빨리? 그 빨리가 언젠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끊어볼게요. 다영이의 말이 저는 전혀 신뢰가 가질 않았어요. 문득 다영이가 영영 바름이에게 담배 피는 걸 비밀로 하는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다영이를 신뢰하는 바름이의 모습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어요. 안 되겠다. 그냥 지금 내가 바름이 오는 대로 너 담배 피는 사실을 말하련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영이가 사색이 돼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요. 물론 저도 진짜로 말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다영이에게 긴장감을 심어줄 의도였죠. 이대로 가만두면 담배를 끊긴커녕 계속 남몰래 필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랬다간 결국 바름이에게도 다영이에게도 좋지 않은 건 뻔했죠. 제 말에 다영이가 벌벌 떨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바로 담배 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한테만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 바름 오빠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바로 끊겠다고? 네, 정말 지금 바로 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당분간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두 손까지 모아 싹싹 비는 다영이의 모습에 내가 연기를 너무 살벌하게 했나 싶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봐도 바르미를 향한 다영이의 사랑은 진짜였고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유지한 채 말했어요. 좋아, 그렇담 한 번만 믿어보마. 대신 만약 이번에 약속한 대로 바로 끊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바르미에게 말할 거다. 알겠어요, 어머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다영이의 감사를 받으며 담배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바로 포항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추가 정밀 검진이 필요할 것 같으니 다시 내원하라고요. 정밀 검진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려대로 정말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되었죠. 고민 끝에 바르미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바로 서울로 오셔야죠.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엄마 검진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 여행도 취소할게요. 아니, 뭐하러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다영이가 서운해해. 그 정도는 걔도 이해하겠죠. 다른 것도 아닌 엄마 일인데요. 이미 담배 사건을 통해 다영이의 본 모습을 목격한 저로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르미가 워낙 강력하게 말하는 탓에 뭐라 말할 겨를도 없이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다음 날 바로 다시 SRT를 타고 수서로 향했어요. 바르미가 말하더군요. 이번에도 다영이가 마중 나갈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가 나서서 다 괜찮게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르미의 말에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또다시 다영이와 만나야 한다는 건 제게 깊은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이미 지난번에 제가 자기에게 지적을 하자 순식간에 돌변한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의 며느리니까 제 아들 바르미를 봐서라도 또 이미 담배 사건을 통해 괘씸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 달라졌을 거라 기대하며 열차에서 내렸어요. 만남 장소는 이전처럼 스타벅스였죠. 그런데 그날 제 컨디션이 유독 좋지가 않았어요. 전날부터 제 몸 상태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도통 눈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인식 수준이 평소보다 더욱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스타벅스까지는 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그리 높은 높이는 아니었지만 떨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인지 한동안 세상이 핑핑 돌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몇몇 젊은이들이 제게 와서 말을 하는데 충격 때문인지 인식 상태가 더욱 나빠져서 모두 똑같은 얼굴로 보였어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누가 제게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너무 힘들고 어지러웠어요. 휴대폰, 내 휴대폰 못 봤어요? 일단 어떻게든 다영이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하지만 어딜 봐도 휴대폰은 보이질 않더군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어디로 날아갔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집어갔던지 한 모양이에요. 할머니, 머리에서 피 나세요. 그러는 와중에 친절한 아가씨 몇이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이 상태면 다영이를 눈앞에서 봐도 못 알아볼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스타벅스를 향해 걸음을 옮겼죠. 스타벅스 앞으로 가는데 이마에서 굵은 핏방울 하나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마를 지나 얼굴로 흐르는 것까지 느껴졌죠. 다행히 저 멀리 분홍 머리가 보이더군요.
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평소랑 다르게 진한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제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가서 말했어요. 다영이 맞니? 그런데 그 분홍 머리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시선이 제 이마에 흐르는 핏줄기를 살피는 것 같았죠. 아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키나 입은 옷 스타일이나 분명 다영이 같았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향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지만 그건 방금 머리를 다친 충격 때문일 수도 있었고요. 응? 다영이 맞냐니까? 내가 지금 머리를 다쳐서 평소보다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래. 순간 말을 하고서도 아차 싶더군요. 내가 다영이인 걸 못 알아본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말해버리면 그걸 알게 된 다영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되질 않았거든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다영이에게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죠. 혹시 담배 문제 때문이라면 난 이제 다 잊었으니까 서로 불편해할 것 없다. 그런데 그때 분홍 머리가 갑자기 저를 피해 출구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영아, 어딜 가는 거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유일하게 다영이로 보이는 분홍 머리가 떠나버리면 무엇보다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는 상황에서 가버리면 저는 여기서 꼼짝없이 미아가 되어버리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분홍 머리에 팔을 간절히 붙잡았어요. 그 여자가 팔에 찬 분홍 팔찌가 찰랑이더군요. 하지만 분홍 머리는 다시 한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런 말 없이 제 팔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리더군요. 다영아, 기다려. 간절히 외쳐도 분홍 머리는 제 외침을 무시하고 출구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인식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순간. 인식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낯선 곳에 홀로 남겨져 버린 거였으니까요. 우선 기억을 더듬었어요. 이전에 다영이를 따라 나갔던 출구를 되짚으며 그곳을 향해 걸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까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아가씨의 목소리였어요. 코앞에서 봐도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맙더군요. 그 아가씨를 의지해서 겨우겨우 출구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쯤 제 이마에서 흐른 피가 옷까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부축해준 아가씨가 자기 손수건을 꺼내 제 피를 닦아주더니 황급히 119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가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아가씨. 정말 미안한데 택시 한 번만 잡아줄 수 있어요? 택시요? 아가씨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이내 알겠다는 듯 택시를 잡아주었어요. 아가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힘겹게 택시에 올랐죠. 제 몰골을 본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 말하더군요. 빨리 병원으로 모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정발음 회계 사무소로 가주세요. 제 말에 기사 아저씨는 몇 번을 고민하더니 이내 저를 바르민의 사무실 앞에 내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의 사무실에 도착했죠. 사모님? 먼저 저를 알아본 건 바깥에 있던 사무실 여직원이었어요. 피 흘리는 저를 보더니 경악스러운 얼굴로 안으로 들어가 바르미를 부르더군요. 엄마, 피가. 안에서 나온 남자가 보였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죠. 다만 그 남자가 참팔찌, 파란색 가죽 팔찌를 보고는 온몸에 긴장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어요. 바르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그대로 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어요.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고 약간 찢어져서 봉합 정도를 했죠. 곁에서 바름이가 저를 걱정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분홍머리 다영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영이가 곧바로 제가 누워있는 침대에 달려와 울고불고를 시작하더군요. 바름이는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요. 여전히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그때쯤 저는 후각 자체가 충격으로 마비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다만 한 가지, 제 시선은 다영이의 팔목에 고정되어 있었죠. 거기에는 수서역에서 저를 모른 척하고 떠났던, 제 팔을 매정하게 뿌리쳤던 분홍 머리가 차고 있던 분홍 팔찌가 있었거든요. 네, 수서역에서 저를 모른 척하고 저를 버리고 떠났던 건 바로 다영이였던 거예요. 다영이는 제가 자기를 여전히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지 뻔뻔하게도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우는 척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차가 너무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무섭더군요. 제 손을 꽉 붙잡고 있는 다영이의 얼굴 표정이,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의 눈가에 비치는 주저함과 혹여나 제가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답니다. 바름아, 다영이가 날 버린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제 손을 잡고 있던 다영이의 손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제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저는 고통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죠. 수서역에 있는 CCTV든 주변 목격자를 찾든 뭘 해도 좋다. 분명 어딘가에는 다영이가 그곳 스타벅스에서 나를 모른 척하고 버리고 간 장면이 찍혔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다영이가 엄마를 버리고 가다니요. 제 와이프가, 엄마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름이는 믿기 어려운지 현실을 부정하려 했어요. 다영이가 때를 놓치지 않고 말하더군요. 맞아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오빠, 아무래도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너무 힘드신가 보다. 어쩌면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머니를 태우고 너무 당황하는 사이 피를 많이 흘리신 건지도 몰라. 너무 뻔뻔하더군요. 다영이는 제가 인식 장애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자기의 추악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어요. 저도 목이 메이고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만 나오더군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는 늙은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 속에 밀어넣는 다영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바름이가 입을 연 건 그때였어요. 잠깐만. 그런데 다영이, 내가 어머니가 택시를 타셨던 건 어떻게 알아? 너한테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셨다고 했지. 뭘 타고 오셨는지는 말했던 적 없는데. 바름이의 말에 다영이의 얼굴이 흠칫하더군요. 자기 실수를 깨달은 다영이의 입이 즉각 열렸어요. 그야. 당연히 내가 없이 머리까지 다치신 분이 뭘 타셨겠어. 당연히 택시를 타셨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 수서역에서 다영이 머리를 보신 거예요? 이 핑크머리요. 그래, 봤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저 팔찌. 분홍색 팔찌를 차고 있는 팔을 내가 잡았는데 저것이 나를 뿌리치고 갔단 말이다. 제 말을 들은 바름이가 차가운 눈을 떴어요. 그것과 마주한 다영이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죠. 바름이가 다영이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확실히 말했어요. 야, 윤다영. 한 번만 묻는다. 네가 어떤 대답을 하든
난 지금 바로 수서역에 전화해서 CCTV 기록을 보관해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너 우리 엄마 수서역에 버리고 갔어? 다영이가 바름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획 돌리더군요. 그것을 본 바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너 정말로 머리를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 우리 엄마를, 내 엄마를 모른 척하고 버리고 온 거야? 하지만 왜? 도대체 왜? 그 답은 제가 알고 있었죠. 내가 다영이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제 말에 바름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어느새 눈물을 흘리는 다영이가 붉게 물든 눈을 저를 향해 치켜뜨고 있었죠. 다영이는 지금까지 널 속이고 있었다, 바름아. 속이고 있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알아듣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네가 술, 담배 안 해서 좋다는 다영이가 사실 담배를 피우고 있더구나. 네? 다 담배요? 그래, 담배.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 받으러 서울에 상경한 날. 그걸 나한테 걸렸고 말이야. 바름이는 믿을 수 없단 듯 고개를 저었어요. 다영이를 향해 말했죠. 엄마 말이 진짜야? 고작 담배 때문에. 그깟 담배 피운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버렸다고? 아니지? 아니야, 아닐 거야. 그래, 어쩌면 다영이 네 말대로 엄마가 착각하시는 건지도 몰라. 내가 지금 가서 CCTV를 확인해 볼게. 그러면 되잖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다영이의 한마디였어요.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건지 붉어진 눈으로 저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바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오빠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오빠가. 어머니 말씀대로 사실은 내가 흡연 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럼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버리고 온 거라고? 어머니를 잃는 것보다 오빠를 잃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다영이의 말투, 행동, 작은 손짓 하나까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죠. 오빠, 나 오빠 사랑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오빠가 날 용서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집어치워. 바름이가 단호하게 한 말이었어요. 제 아들이 다영이가 소름 끼친다는 듯 밀어내며 말하더군요. 윤다영,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죽건 말건 멋대로 행동했으면서 날 사랑한다고? 네가 날 사랑했으면 그따위로 엄마를 버리고 올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야지. 오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가라.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바름이가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걸 본 다영이가 진심을 느낀 건지 뒷걸음질 치며 병실에서 나가더군요. 다영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게 등 돌리고 있던 바름이의 몸이 들썩이더니 이내 제 품에 안겨 꺼이꺼이 울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엄마가 다치고 또 그것에 와이프가 연관되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 그 와이프가 그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렇게 바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더 울었답니다. 지금 제가 사연을 적고 있는 때는 10월 10일 목요일이에요. 솔직히 이 글 자체도 손으로 적고 있는 데다 쓴 다음 바름이의 허락부터 맡아야 해서 사연이 행복한 어르신 채널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바름이는 올해 초에 다영이랑 결국 이혼했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적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라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으니까요. 최근에는 바름이랑 같이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바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이었죠. 이상하게도 낯이 익으면서도 뭔가 낯선 곳들 뿐이었답니다. 법원이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청 같은 곳이요. 우리 아들이 이곳에 나를 왜 데려온 걸까 하는 마음에 바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녀석이 씩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라는 말에 제가 괜히 셀쭉해져서 입을 내밀고 말했죠.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다 컸다고 엄마를 놀리네. 제 말에 바름이가 킬킬대며 웃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이혼으로 인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이내 웃음기를 머금은 채로 바름이가 말했어요. 시청, 법원, 경찰서, 여기 다 엄마가 저 어릴 때 데려왔던 곳이잖아요. 내가? 아, 혹시 저는 이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았어요. 바름이가 아직 초등학생일 때 우리 아들 세상 구경시켜주겠다고 제가 손잡고 데려왔던 곳이었죠. 제가 기억을 떠올린 걸 눈치챈 바름이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더군요. 그런 아들의 손목에는 파란색 팔찌가 한결같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요. 그때 엄마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조금이나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그런데 엄마, 제가 아직도 제일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엄마 손에 묻은 땀이요. 땀? 갑자기 웬 땀? 말하던 바름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녀석이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길을 잃을 때면 얼굴로는 웃고 있었지만 엄마 손은, 긴장한 엄마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요. 지금의 나보다도 어린 그 20살 무렵의 엄마가, 그 어리디 어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의연한 척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를요.